도경이 도경이 가기 싫대요 쌤. 왜 가기 싫다고? 힘든 거 싫대요. 아이씨 사람 임대에 살아야지. 얘들아 우리 공동수학 2 봅시다. 우리 진도 일단 먼저 나가고 그다음에 문제 풀기 시킬게요. 그러면 목차부터 봐주시면 어쨌든 우리 공수 1 잘했고 공수 1을 지났죠. 고생 많았다 얘들아. 일단은 고생 너무 많았고. 그러면 한 10분만 더 치면 안 되겠어요? 아니 뭔 소리야 지금 10분이나 하셨는데. 네. 일단은 공수 1. 그러니까 1학기는 공수 1을 배웠고 우리가 2학기부터 공수 2를 배우죠. 그럼 공수 1과 공수 2를 통해서 우리가 뭐 배울 거냐면 2학기 때 대수라는 단원을 배울 거고 기하를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확동을 배울 거예요. 그럼 대수를 통해서 뭐 배울 거냐면 미적분리 이를 배울 건데 그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2학년이랑 3학년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 거기서 기초가 되는 공수 2를 배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공수 2 같은 경우에는 다시 봐주시면 여기 봐주시면 첫 번째 목차 보자. 목차는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도형은 도형의 기본 요소는 뭐예요? 점과 선과 면이 되겠죠. 그러니까 점, 선, 면이 모여서 우리 도형의 기본 요소인데 이 점선면을 좌표 평면으로 봐주시라는 거죠. 좌표 평면. 좌표 평면에 우리 점을 기록한 게 우리 뭐가 되는 거예요? 좌표 평면에 점을 기록하면 얘가 지금 좌표가 되겠죠? 야 근데 이 점을 기록한 게 무수히 많아. 점을 기록한 게 무수히 많아. 그래서 하나의 선으로 이어주시면 점이 모여서 뭐가 되고 선이 됐죠? 우리 이거 선 되는 걸 이제 몇 차 방정식으로 봤어요? 1차 함수로 봤죠. 미안합니다. 1차 함수로 봤죠. 방정식입니다. 1차 함수로 봤어. 그럼 1차 함수로 봤으니까 점과 선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정식을 1차 함수 봤는데 우리 더 나아가서 어쨌든 이 좌표에다가 점과 선이 아니라 선이 모이면 뭐가 되고 면이 되고 그럼 면 같은 거 면까지만 볼 건데 면이 모여서 입체가 되는 거는 나중에 볼 거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되고 그 다음에 선이 모여서 다각형이 될 수도 있지만 면 중에서도 각이 없는 도형 원이 있겠죠. 그럼 원과 우리 면이 모여서 만든 이 선이 모여서 만든 다각형을 이 좌표 평면에 어떻게 기술할 수 있는가 라고 배우는 학문이보다 이 도형의 방정식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 좌표 평면에서 삼각형, 사각형, 뭐 오각형, 심지어 오각형도 뭐 그릴 수도 있고 원도 그려가지고 이 좌표 평면을 이용한 도형의 식을 도출해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봐봐. 이 좌표 평면에다가 내가 원을 그리고 싶어. 즉 원의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의 중심을 구하고 싶어요. 원을 그리고 싶어요. 뭐 좌표를 따닥따닥 찍어가지고. 그럼 좌표를 찍으려면 이 원에 맞는 식이 있어야 되잖아. 그 식이 나중에 배울 거지만 x제곱과 y제곱을 더해주시면 걔가 1이 되는 그때의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점을 딱 그려봤을 때 점을 다 모여봤을 때 이 원의 모양이 된다 라고 해주시고 원을 방정식으로서 그릴 수 있다 라고까지 해주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원을 만들었어. 그럼 원을 만들었으니까 원 딱 여기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죠. 얘만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얘를 옮길 수도 있겠죠. 얘를 그럼 이쪽으로 옮겼어. 혹은 얘를 이쪽으로 옮겼어. 그 옮겼을 때 이 식이 변하겠죠. 이 식이 변하겠죠. 이 변하는 것까지 그 평행 이동까지 배울 거다. 도형의 이동까지 배울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결국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을 알려면 좌표에 대한 기술도 알아야 되는데 좌표에 대한 도형의 기술도 알아야 되는데 도형의 방정식을 알려면 우리 공수 2에 배우는 좌표를 통해서 식을 만드는 방법도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이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 2학년 중학교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배운 뭐까지 기하 내용까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는 우리 기하 뭐 배웠죠? 삼각형이랑 뭐 배웠어?
사각형 배우고 닮음 배우고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배웠죠? 이런 도형의 성질들. 그 다음에 4학년 2학기 때는 뭐 배웠어? 원 배웠잖아. 원과 뭐 할선 뭐 혹은 원주각과 중심각 이런 관계들 배웠잖아요. 그런 거를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이 두 가지를 모두 섞어가지고 문제를 푸는 방법들을 배워주시면 돼요. 걔가 지금 첫 번째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때 배울 때 한번 봅시다. 다 얘기해 주시면 어차피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러면 결국 도형의 방정식 첫 번째 봐주시면 뒤에 넘어가 봅시다. 뒤에 도형의 방정식이 돼 있죠. 그럼 첫 번째를 봐주시면 평면 좌표를 볼 거예요. 즉 평면 좌표 평면에서 여기 있어요. 여기. 도형의 방정식 여기 1번 보세요. 1번 도형의 방정식 첫 번째 평면 좌표. 이 평면 좌표 좌표 평면에서 좌표와 좌표의 관계식을 통해서 뭐 두 점 사이의 거리나 선분의 내분적 이런 거 활용하는 거 배울 거고. 자, 두 번째 봐주시면 직선의 방정식이죠. 직선의 방정식은 뭐예요?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예요. 우리 1차 함수 그대로 1차 함수 구하는 거 배울 거예요. 요거에 또 직선과 직선의 관계식 이런 거 배울 거니까 그럼 봐주시면 되고. 세 번째는 이제 뭐가 배워요? 세 번째는 원 배우죠. 원의 방정식 배워주실 거고. 네 번째는 이 만든 도형을 좌표 평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도형의 이동까지 배우는 게 이번 단원의 목적이에요, 얘들아. 결국 좌표 평면과 기하는 원래 섞일 수 없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식과 기하는 섞일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봐봐, y는 3x 플러스 2라는 이 식과 이 직선이라는 거는 원래 섞일 수 없는 존재였거든. 원래 섞일 수 없었어요. 근데 뭐가 나와서 좌표 평면이 나와서 이 좌표 평면 이 y는 3x 플러스 2를 만족하는 xy 순서쌍을 그려봤더니 이 그림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좌표 평면을 통해서 도형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을 식을 통해서 도형을 연결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고. 첫 번째 단계는 쉬워요. 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건데, 자 8쪽 거 볼게요. 8쪽. 자 8페이지를 보면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있어요. 그럼 수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봐봐, 뭐 중학교식으로 하면 봐봐, 여기 점 A와 점 B가 있는데 이 좌표가 3의 위치에 있는 점 A와 7의 위치에 있는 점 B가 있어. 그럼 두 점이 이렇게 있으면 이 선분 A, B의 길이 구해주세요 라고 해주시면, 야 뭐에서 못 뺄 거예요? 선분 A, B의 길이 점 A에서 점 B까지의 길이 어떻게 구할 거냐? B-A. 즉 뭐에서 못 뺄 거예요? 7에서 3 뺄 거죠. 야 근데 나는 A-B로 해도 되지 않니? A-B야. 그럼 마이너스 4잖아. 그럼 여기다 뭐 씌워주시면? 절대값 씌워주시면 절대값 씌워주시고 절대값 씌워주시면 다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거리가 된다는 거죠. 이거 중학교 때 한 거잖아요. 그쵸? 중학교 때 한 거야.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즉 길이. 거리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음수인 거는 양수로, 양수인 거는 그대로 양수로 표현해주는 방법, 절대값을 이용해서 표현해 주셨다. 그럼 절대값이 제일 중요한데 그거를 중학교 때 배웠던 거를 그냥 고등학교스럽게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우리 미지수를 이용해서 식을 표현했잖아요. 고등학교스럽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점 A가 있고 어떤 점 B가 있어요. 점 A의 좌표는 x1이라고 하고 점 B의 좌표는 x2라고 할게. 그럼 여기의 길이를 내 D를 구하고 싶어요. 디스턴스 D. 이 거리 D. 거리의 D 혹은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면 B에서 A를 빼든 A에서 B를 빼든 뭐 씌우라고? 절대값 씌우면 되겠죠. 결국 x2에서 x1을 뺀 거에 절대값일 수도 있고 x1에서 x2를 뺀 거에 절대값일 수도 있다. 즉 선분 D의 길이는 좌표에서 좌표 뺀 다음에 뭐 씌워주시면 된다? 절대값 씌워주시면 된다. 그럼 수직선상에서 이거 선분의 길이를 구했어. 그럼 이제 확장해야 되겠죠. 우리가 좌표를 볼 때는 수직선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x축 하나만 보는 게 아니잖아. 무슨 축까지 봐요? 무슨 축까지? y축까지 기록한 x랑 y축을 기록한
좌표 평면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봐주시겠죠? 그럼 좌표 평면을 이용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x랑 여기가 y랑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그럼 여기가 점 A고 여기가 점 B라고 했을 때 봐봐 점의 위치를 점 A의 위치를 봤을 때는 여기가 x1, y1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얘는 좌표는 x1, y1이 되겠고 근데 점 B의 좌표를 봤을 때 여기가 x 좌표가 x2 여기가 y 좌표가 y2라고 해서 얘는 x2, y2라고 해서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선분 AB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즉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즉 점 A에서 점 B까지의 거리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선분 AB의 길이 구해주세요가 되는 거니까 이 길이를 구하고 싶어. 야 근데 우리는 수직선상에서 여기의 길이를 x축과 평행한 길이를 알 수 있고 y축과 평행한 길이를 알 수 있긴 하지만 우리 대각선의 길이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대각선의 길이는 이 좌표 빼기 좌표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럼 대신에 우리는 이건 안다. 무슨 고라스? 피타고라스는 알아요.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그래서 여기의 길이가 a고 여기의 길이가 b면 그럼 여기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해주시면 결국 여기의 길이 뭐 L이라고 해봅시다. L은 A제곱과 B제곱을 더한 다음에 뭐 씌워주시면 돼요? 루트 씌워주시면 되겠지. A제곱과 B제곱. 그럼 이거를 여기다 이용하면 되겠지. 야 그러면 좌표와 좌표를 통해서 봐봐 이 A 좌표에 X축과 평행하게 선을 긋고 그 다음에 B 좌표와 Y축에 평행하게 선을 딱 그어주시면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되고 직각삼각형의 대각선의 길이 AB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려면 이 밑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를 D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높이의 길이도 알아야 되잖아요. D2라고 한다면 우리 D1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D1의 길이는 X2에서 X1을 뺀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주시거나 혹은 x1에서 x2를 뺀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거나 혹은 x2에서 x1을 빼서 절대값 씌워주시거나 그럼 d2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해주시면 d2의 길이는 여기 y좌표의 차가 d2의 길이가 될 건데 그러면 얘는 y2에다가 y2를 빼서 절대값을 씌워주시거나 혹은 y1에다가 y2를 빼서 절대값을 씌워주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 선분 AB의 전체 제곱은 결국 D1의 제곱 더하기 D2의 제곱이 돼서 선분 AB의 길이는 루트 씌워주시고 D1의 제곱 더하기 D2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D1이든 D2든 얘는 D1에서 둘 중에 하나 써주셔도 되고 D2에서 둘 중에 하나 써주시면 되니까 맨 위에 거 기준으로 써주시면 루트에 절대값 x1-x2의 전체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y 왜 이렇게 했을까? 위에 거 쓰자. y2-y1의 전체 제곱 절대값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절대값 x의 전체 제곱이야. 어쨌든 그냥 x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제곱 안에 절대값이 있으면 그대로 그냥 안에 있는 문자의 제곱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대값 -2의 전체 제곱이야. 얘는 그냥 -2의 제곱과 같죠 얘들아? 결국 얘는 절대값은 뭐 만들어주는 기계예요? 양수 만들어주는 기계인데 그냥 제곱해도 그냥 양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절대값 x의 전체 제곱은 그냥 x제곱한 거랑 똑같으니 결국 얘 같은 경우에는 안에 절대값 있어도 제곱하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x1-x2 더하기 y2-y1의 각각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거 외워주시면 되고 이거 통일하기 위해서 순서를 좀 바꿀게요. 얘를 2, 1으로 바꿔주시고 2, 1, 2로 바꿔주시고 위에 것만 써주시면 된다면 순서를 바꿔줘서 2에서 1, 2에서 1 근데 빼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관없어요.
결국 이 선분 두 점 사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시는 거고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선분 A, B의 길이는 X 좌표의 차 A와 B의 X 좌표의 차의 전체 제곱과 A와 B의 Y 좌표의 차의 전체 제곱과 같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이용해서 이거 어떻게 풀어주시면 되냐면 헤이 이거 가져와 주시고 자, 이 수직선 상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점 A 여기가 2,1이라고 돼 있고 여기 점 B 여기가 7,10이라고 돼 있어. 그럼 A와 B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해주세요. 즉 선분 AB의 길이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는 거는 자 루트 씌워주시고 X 좌표의 차 7 빼기 2의 전체 제곱과 더하기 Y 좌표의 차 10 빼기 1의 전체 제곱을 더해서 루트 씌워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루트 25에다가 25 플러스 81이 될 거니 얘는 루트 106이 되겠네요. 그럼 얘 선분 AB의 길이는 루트 106입니다 라고 설정해 주시면 된다. 알겠죠? 그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너네들이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연산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두 쪽입니다. 두 쪽이에요.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문제 풀어주실 건데 뒤에 봅시다. 뒤에 보면 차원 있죠? 차원 한번 읽어보세요 얘들아. 그럼 이제 11쪽 11쪽을 문제 점과 점 사이를 이용해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풀기 전에 일단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써볼게요. 점 A와 x1, y1이 있고 점 B x2, y2가 있는데 선분 AB의 길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씌워주시고 x 좌표의 차의 전체 제곱 꼭 뒤에서 앞에 안 빼도 돼요. 앞에서 뒤 빼도 돼. 더하기 y 좌표의 차의 전체 제곱과 같다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이거 이용해 주실 거고 얘를 지금 11쪽에 대표역 1번으로 보볼게. 자 대표역 1번 봐주시면 자 얘는 지금 수직선 상이네요. 수직선 상의 점 A와 점 B와 점 B가 이렇게 있는 건데 점 B 이렇게 있는 건데 마이너스 2와 6의 좌표를 가지는 점 A, 점 B가 있는데 점 C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일단 기입은 안 할게요. 점 C 이 수직선 상의 X에 위치하는 점 C에 대해서 AC의 세 배가 뭐랑 같냐면 BC랑 같다 라고 돼 있죠. 야 근데 우리 점 C 이 X좌표는 X좌표는 여기 쓸 수도 있고 X좌표는 여기 쓸 수도 있고 X좌표는 여기 쓸 수도 있죠. 그러면 X가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2와 6 사이일 때 X가 6보다 클 때 나눠서 봐주셔야 되겠다 그치? 그러면 기본 문제인데 이렇게 봐주시는 게 맞아?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무슨 개념이 없다면 절대값 개념이 없다면 이걸 다 나눠서 봐주시면 되는데 어쨌든 임의의 점 C라고 해봅시다. 임의의 점 C X에 대해서 우리 AC의 길이 선분 AC의 길이는 C좌표에서 A좌표를 뺀 선분 AC의 길이는 C좌표에서 A좌표를 뺀 X-2라고 해주시면 되고 근데 얘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줘서 표현해 주시고 선분 BC의 길이는 X에서 6 뺐다고 합시다. X에서 6 뺐는데 얘가 음수값일 수도 있잖아. 야 X가 내가 여기만 고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 수도 있고 여기 수도 있으니까 음수값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씌워주신다? 절대값을 씌워줘서 길이를 표현해 주시면 굳이 구간을 안 나눠서 봐주셔도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AC의 길이, BC의 길이를 절대값을 표현해서 봐주시면 3x 플러스 2 절대값과 그 다음에 절대값 x 마이너스 6이 될 건데 그럼 이거 풀기 위해서 x 값을 구해야 되잖아. 그럼 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와 6 사이일 때 6 이상일 때 봐주셔야 되겠다. 너네 한 것처럼 그쵸?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 이거 배웠었어 아까. 그러니까 절대값이 a가 이렇게 있어도 제곱하면 뭐와 똑같다? a 제곱과 똑같다. 그러면 그 양변 이 절대값을 벗기 위해서 그대로 그냥 제곱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제곱 해주시면 좌변과 우변을 제곱해주시면
9의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인 절대값이 풀린 제곱이 나올 거고 얘 제곱해 주시면 x 마이너스 6의 제곱이 될 거라고. 그럼 얘 전개해 주시면 9x 제곱 플러스 36 x 플러스 36은 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 요거 푸는 거와 같겠죠. 그래서 36, 36 지워주시고 x제곱과 마이너스 12x 이항해 주시면 10x제곱이 아니고 8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8x가 0이 되버리니 8x로 묶어주시면 x 플러스 6은 0 풀어주시면 되겠다. 따라서 x가 0 또는 마이너스 6 즉 이 c의 좌표가 0이라는 거니까 c가 여기 있거나 얘가 마이너스 6, c가 여기 마이너스 6이 있다면 AC의 3배가 BC랑 같아지는 게 되겠죠. 이해 갔어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절대값이 있는 거는 제곱으로 처리해서 절대값이 신경 안 쓰이게 하는 방법 외워주시면 되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수직선 상에서 꼭 절대값 씌워서 표현해 주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2번 봐주시면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있고 B A, 마이너스 6이 있어요. 즉 A와 B 사이의 거리가 뭐래? 5가 된대. 야 그러면 A와 B 사이의 거리를 표현해 봅시다. 선분 AB의 길이 이 선분 AB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서 X좌표의 차의 제곱 얘에서 얘 빼줍시다.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차 그럼 얘에서 얘 빼주시면 A-6의 전체 제곱이 될 건데 걔가 지금 5와 같다는 거네. 그럼 양변을 제곱을 해주시면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A-6의 전체 제곱이 25가 될 거니 요거 풀어주시면 되겠네.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과 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36이 25가 될 거니까 식 정리해 주시면 2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A 그 다음에 플러스 37인데 넘어가 주시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10이구나. 플러스 12는 0. 그래서 2로 묶어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은 0이 될 거니 얘는 A-2와 A-3으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따라서 만족하는 A는 2 또는 3이 되겠네. 즉 A가 여기가 2 또는 3이 돼야 두 점 사이의 거리가 5가 된다는 내용이에요. 알겠죠 얘들아? 두 점 사이의 거리 이용하는 방법 꼭 외워주시고 특히 이거 공식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외워주시고 가오나 모르겠으면 앞에 써봐. 써서 공부해. 알겠죠? 유림이도 써서 공부해. 개념 써보세요 앞에. 유형 써도 너무 좋지만 일단 개념부터 쓰세요. 그런 다음에 12쪽 넘어가서 자 12쪽 넘어가서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요거는 대표 유형 2번에 2번으로 보고 해볼게요. 2번에 2번만 해볼게요. 1번은 한번 읽어봐서 한번 해보세요. 그럼 2번 봐주시면 두 점 A가 지금 1,7이 돼 있고 B가 3,5라고 돼 있네. 자 얘에 대해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얘 위의 점 Y는 3x 플러스 위의 점인데 이 P에서 A까지의 길이랑 P에서 B까지의 길이가 같다라고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봐주시면 그럼 일단은 이렇게 돼 있는 Y는 3x 플러스 2라는 그때 직선식이 있는데 이 직선식과 점 A니까 1,7 여기다 1 넣으면 5니까 얘보다 더 위에 있는 1,7인 A와 여기가 A죠. 1,7 그 다음에 3,5 여기다 3 넣어주시면 11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3이면 5가 좀 여기 있겠네요. 여기가 5 3,5인 점 B가 있는데 점 B 그러면 점 A랑 점 B가 있는데 봐봐 이 직선 이 초록색 직선에서 한 점을 딱 잡았더니 그때 점 P A, B가
얘에서 얘 길이와 얘에서 얘 길이가 어떻게 돼요? 같아지는 그때의 점 P를 찾아내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럼 첫 번째는 우리 첫 번째 이 P A, B는 어디 위의 점이에요? Y는 3x 플러스 2 위에 있는 점이죠. 즉 Y는 3x 플러스 2를 만족하는 XY 순서산 중 하나가 A랑 B라는 거죠. 그럼 대입해주고 관찰해 주시면 B는 3A 플러스 2라는 식이 하나 나올 거고, 야 두 번째는 그러면 점 P, A, B를 잡았는데 AP의 길이랑 BP의 길이랑 같대. 즉 AP의 길이랑 BP의 길이랑 같다를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미지수가 두 개인 식 하나와 미지수가 두 개인 식 두 개가 나올 거니 이 둘을 어떻게 해주면 립을 해주시면 A와 B가 나오겠다. 그쵸? 그럼 AP랑 BP랑 같다 봐주시면 되는데 AP의 길이를 봅시다. 자, AP는 점 1,7에서 A, B까지의 거리니까 루트 씌워주시고 X좌표의 차이 A-1의 전체 제곱 B좌표의 차이 B-1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BP의 길이는 우리 BP의 길이는 여기가 3,5에서부터 A, B까지의 거리가 될 거잖아요. 그럼 루트 씌워주시면 A-3의 전체 제곱과 B-5의 전체 제곱으로 표현해 줄 수 있겠지. 그럼 얘와 얘가 지금 같다는 거잖아. 근데 루트 때문에 불편하죠. 그럼 같다는 거니까 제곱해도 같겠네. 그럼 따라서 우리 식을 이렇게 쓰면 되는데 AP의 제곱과 BP의 제곱이 같다를 이용해서 AP의 제곱은 루트 벗겨낸 A-1의 전체 제곱 플러스 B-7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BP의 제곱은 루트 벗겨낸 A-3의 전체 제곱 플러스 B-5의 전체 제곱이 될 거다. 야 그럼 이 식 정리해 주시면 A와 B의 관계식이 나올 거잖아. 그쵸? 그러면 이거를 계속 해야 되거든? 요런 거를. 야 그럼 빨리 푸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봐주시면, 야 결국 근데 완전 A에 관한 완전 제곱식, B에 관한 완전 제곱식은 A에 관한 완전 제곱식, B에 관한 완전 제곱식이죠.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지금 A제곱과 B제곱 나오겠지? 우변에도 A제곱, B제곱 나오겠죠? 그럼 결국 어차피 사라질 거잖아. 그쵸? 그럼 얘는 각각 뽑아낼 때 뭐만 뽑으면 돼요? 1차항과 상수항, 1차항과 상수항, 1차항과 상수항, 1차항과 상수항만 뽑아내면 되겠죠? 그렇게 풀면 좀 계산이 쉬울 거예요. 그러면 1차항만 뽑아내 주시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상수항까지 더하기 1차항과 상수항 뽑아내 주시면 마이너스 14B 플러스 49는 얘 1차항과 상수항 뽑아내 주시면 마이너스 6A 플러스 9, 1차항과 상수항 뽑아내 주시면 마이너스 10B 플러스 20. 요거 정리하면 되니까 요거 정리해 봅시다. 그럼 일단 숫자끼리 일단 더해보시면 얘가 50이고 얘가 34가 되겠네. 그러면 34 왼쪽으로 이항해 주시면 플러스 1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6a를 왼쪽으로 이항시켜 주시면 마이너스 6 더하기 4가 6 마이너스 2가 돼서 4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과 더하기 마이너스 10b 이항해 주시면 10b가 되는데 마이너스 14랑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4b가 됩니다. 걔가 지금 0이 된다는 거죠. 양변에 4로 나눠주시면 a-b 플러스 4가 0이 될 거고, 이 둘을 연립하라고 했으니까 이식과 이식을 연립해야 되겠네. 그럼 b 대신에 3a 플러스 2를 넣어주시면 a-3a 마이너스 2 플러스 4는 0이 돼서 여기 넘어가 주시면 2a, 2a가 2가 되므로 따라서 a가 1이 되겠네요. 우리가 A가 1이 될 거니까 여기다 1 넣어주시면 B가 5가 되겠네요. 즉 우리 A1, B5는 이 초록색 직선 위에 점이면서 Y는 3,2의 점 1,5 되는 거 맞죠? 위에 점이면서 AP의 길이랑 BP의 길이랑 같아지는 그 점, 얘가 지금 1,5 P의 좌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A 플러스 B이기 때문에 6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13번 일단 13번까지만 했고, 잠깐 좀 쉽시다. 13번은 얘들아 봐봐, 세 점을 뭐로 하는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인지 말해주세요 라고 돼 있죠. 야 근데 우리 점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건 지금 뭐밖에 없어요? 점으로 나타내는 거는 우리가 지금 거리밖에 없죠. 그러면 이 세 점이라고 했으니까 A점 여기 있고 B점 여기 있고 C점 여기 있는 각각의 지금 x1, y1 얘가 x2, y2 얘가 x3, y3라 한다면 이 점으로 만들어내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지 만들어주세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거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거리로서 뭐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삼각형을 파악하라는 거죠. 그럼 거리로서 삼각형을 파악하는 방법은 이거 세 개가 있겠죠. 첫 번째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 있겠죠. 야 그러면 L1과 L2, L3를 각각 점과 점 사이 거리에서 구해서 이등변 삼각형이 제일 조건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L1이랑 L2가 같거나 혹은 L1이랑 L3랑 같거나 혹은 L2랑 L3가 같으면 되겠죠. 그 길이를 다 표현해가지고 얘와 얘가 같은지 확인해 주시면 이등변 삼각형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정삼각형이 되면 되겠죠. 길이로서 파악할 수 있는 삼각형은 정삼각형. 그때의 조건은 L1과 L2와 L3가 같다 파악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 직각 삼각형이 있어요. 우리 직각 삼각형은 우리 예를 들어서 가장 긴 변이 뭐 L1이라 할 때, 가장 긴 변이 L1이 아닐 수도 있겠죠.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가장 긴 변 길이를 표현해서 가장 긴 변이 L1이라고 할 때 이때 L1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함을 표현해 주시면 이 삼각형은 뭐가 될 수 있다? 직각삼각형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 우리 이 세 삼각형을 보기 위해서는 L1의 값과 L2의 값과 L3의 값을 각각 관찰해서 봐주셔야 되겠죠. 오케이? 한번 해보세요. 1번 밑에 보지 말고 까지 하고 불러진 않진 않을까 이런. 아까 그 결제 때문에 그렇지. 네, 민준이가 그 학년이지? 중1이고 지금 수학은 수정쌤이랑 화목이 하고 있고, 네, 화목이 하고 있고, 그런 다음에 지혜쌤이랑 건호쌤이랑 하고 있고, 영어. 거리 다 다른 키크 열릴 때가 네. 그러면 수험 하는 건가요? 아, 이거구나. 그러면 일단 이걸로 뭐가 이걸로 니꺼 수험만. 니꺼 수험만. 이게 나이 문화 뭐 영어 수학 둘 다. 그렇지.
얘들 했어? 한번 같이 해볼까? 1번 자 1번은 지금 A 좌표가 지금 뭐라고 돼요? 마이너스 1,1 B 좌표가 1,3 C 좌표가 5, 마이너스 1이죠. 야 길이로서 지금 삼각형을 파악하라는 거니까 AB의 길이부터 봐주시면 우리 AB의 길이는 루트 씌워주시고 얘 좌표 차의 제곱 여기서 여기 빼주시면 마이너스 2니까 4 제곱해주시면 4 더하기 얘에서 얘 뺀 거니까 마이너스 얘 또 제곱해주면 4 그럼 루트 8이네 AB의 길이는. 그 다음에 AC의 길이 봐주시면 얘에서 얘 빼주시면 지금 뭐가 돼요? 마이너스 6이 되네. 36 제곱해주시면 얘에서 얘 빼주시면 얘가 지금 2가 될 거니까 제곱해주시면 자 그럼 얘는 루트 40이 되겠네. 진짜? 맞지? 루트 40. 그 다음에 BC의 성분 BC의 길이 그럼 얘에서 얘 빼주시면 지금 4가 마사가 될 건데 제곱해주시면 16 더하기 얘에서 얘 빼주시면 또 4가 될 건데 16 더해주시면 제곱해주시면 16 루트 32가 되겠네. 야 그럼 봐봐 결국 우리가 이거 세 개 중에 하나를 표현해야 되는데 일단은 같진 않죠. 같은 게 하나도 없죠. 그쵸? 그러면 이거 의심하면 되겠지. 제곱 더해서 같다. 그러면 얘의 제곱 지금 AC의 전체 제곱이 40인 건데 이 40은 AB의 전체 제곱과 BC의 전체 제곱을 합해 주시면 뭐가 된다는 거야? 40이 된다는 거네. 그러면 빗변의 길이가 뭐인? 선분 ACE 혹은 각도가 몇 도? B의 각도가 90도인 점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점 B의 각도가 B의 각도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다. 이걸 쓰는 방법은 첫 번째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인 거다. 그럼 혹은 선분 AB AC가 빗변인 선분 AC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정말 점사를 통해서. 알겠죠? 쉽시다. 얘들아 그리고 일단은 별 말이 없으면 우리가 그대로 고일 B3가 될 건데 고일 B3 시간이 월수 8시, 10시, 토요일 3시, 5시예요. 원래 똑같지? 원래 그대로 와주시면 됩니다. 별방 없으면 그대로 와주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B3 봅시다. 그럼 8시까지 여기까지 열어요. 8시까지? 주말에도 응, 10시까지. 4시까지. 거의 고3분들은 토요일 10시까지. 네. 너무 싫어했습니다. 진짜. 10시. 안 돼. 시간대가 너무 애매해요. 그래서 차라리 빨리 가서 빨리 쉬게 놨는데. 안 돼. 8시부터 10시는 뭐. 오늘 고투는 그냥. 맞아. 어차피 그 전에 놀아나갈 거